네, 안녕하세요. 마경원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이론적인 얘기를 말씀 좀 드릴 건데, 근데 이 이론이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전 투자를 위한 이론이라는 거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을 좀 얘기할 거냐면, 오늘은 해외 채권 투자를 할 때 환해증의 메커니즘이 어떻고, 실제로 어떤 영향을, 투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한번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러면서 제가 오늘 어떤 걸 좀 비교를 해 드리려고 하냐면은 한국 채권과 미국 채권을 봤을 때 둘의 어떤 투자 매력을 이 환해증 관점에서 설명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채권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호흡으로 좀 투자해야 될지까지도 한번 진도를 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요, 지금 이게 환해증 메커니즘인데, 기본적으로 환율이라는 건 양국 간의 금리 차이고, 양국 간의 금리 차이이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는 이제 한 나라의 금리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 나라의 통화가 강세로 가게 되고, 반대편 통화는 약세로 가고, 또 반대로 이 금리 갭이 줄기 시작하면 또 반대편 통화가 강세로 가고, 뭐 이런 메커니즘이 간다는 건 아실 거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해외 채권 투자할 때 보통 투자 수익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한번 예시를 들어보죠. 우리가 미국에 TLT를 투자한다 합시다. 그러면 TLT라는 게 달러로 TLT ETF를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첫 번째 TLT 투자 수익률, 그죠? 우리 채권 수익이라고 하죠. TLT가 예를 투자해서 한 20% 났어요. 예를 들면. 그 20%에다가 우리가 한국인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1 움직임을 또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1 움직임에 환차 손익이 또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TLT 20%난 거에서 만약에 동구간 동안 원화 대비 달러가 한 10% 강세로 가면은 토탈 한국 입장에서는 30% 수익이 났을 것이고, 반대로 좀 극단적인 얘기를 합시다. 예를 들면은 20% 수익이 났는데 반대로 동구간 동안에 달러가 원화 대비 한 20% 깨졌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1,400원 같은 게 1,200원 가고, 예를 들면 예시입니다. 그러게 되면 환에서 20% 깨지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 채권 투자 20% 났지만은 국내로 가져오는 동안에 환차손이 한 20% 발생하니까 결국은 손이 남는 게 없죠.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전문적인 투자자들은 나는 환율을 좀 잘 전망해서 이 정도면 달러 강세로 갈 것이고, 뭐 이런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환을 직접 하시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이제 어떤 환율 전망까지 전문적으로 하기 좀 어려우시고, 또 채권 전망하기도 어려운데 내가 환율 전망까지 해야 되니? 라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상당수 투자자분들이 환해증에서 미국 채권을 많이 투자를 하죠. 그래서 실제로 환해증에서 미국 채권 투자하는 게 국내 상장 미국 장기 채권 ETF가 거의 이제 판매 현황을 보면 대다수가 $1를 해칭한 미국 장기 채권 ETF를 투자를 하세요.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오로지 이제 채권 수익만 보게 되는데, 이제 그런 상품들 얘기하기 전에 이 환해증일 때 어떤 메커니즘으로 하고, 또 그리고 환해증 하는데 뭐 비용 안 들어? 뭐 이런 거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일단은 환해증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양국 간의 금리 차가 환해증의 어떤 비용도 되고, 어떨 때는 또 환해증을 하면 어떨 때는 또 프리미엄도 얻습니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예시입니다. 자, 보세요. 예를 들면 한국 금리가 3%고 브라질이 12%잖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보다도 금리가 높은 나라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투자를 할 때 그 높은 수익을 고스란히 가져오고는 싶고 환율 리스크는, 변동성 리스크는 싫어요. 그러면 환해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의 나라에 투자를 할 때 환해증을 하게 되면 이 양국 간의 금리 차이만큼의 비용이 발생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예시입니다만은, 한국 금리 3%인데 12% 미국, 브라질 투자를 하게 되면은, 만약에 환해증을 하게 되면 요 12% 마이너스 3%니까 9%의 비용이 발생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환해증을 하고 미국, 브라질 투자를 하면 결론적으로는 12%에서 해칭 코스트가 9% 발생하는 거니까 3%밖에 안 남는 거잖아요. 즉, 한국에 투자하는 거나 환해증에서 브라질 투자하는 거나 이자 수익 측면에서는 똔똔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반대로 우리보다 금리가 낮은 나라를 투자한다 가정합시다.
일본이죠. 일본 한 1%다 하면은 만약에 한국의 3% 금리를 우리가 받고 있는데 이거 포기하고 일본에 투자한 1%를 받으면서 또 원예를 맞고 환율을 맞고 일본에 투자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3%를 포기하고 1%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럴 땐 반대로 우리보다 저금리 국가를 들어갈 때는 이 환해증 프리미엄을 받습니다. 2%를 받아요.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요. 한국에서 3% 받는 거랑 일본의 환해증에 해서 1% 받는 게 합치면 3%잖아요. 즉 환해증을 하게 되면 어떠한 나라, 이론적으로 어떠한 나라를 투자하더라도 이자 수익 비용은 똑같아지는 겁니다. 이거 되게 큰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자, 마쌤, 한국은 뭐 지금 최근 3% 깨졌죠? 3%인데 미국은 4.5%예요. 그럼 미국이 더 매력적인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국내 상장 미국 장기 채권 ETF를 해칭 클래스, H입니다. H. 해칭 클래스를 투자한다고 하면은 4.5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의 3%나 미국의 4.5나 결론적으로는 똔똔입니다. 이자 수익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국 채권을 투자한다라고 하는 게 한국보다 이자 높아서 투자한다라고 하시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국 채권을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는 만약 한다면은 왜 투자하셔야 되냐면 결국 금리가 내려서 채권 가격이 많이 올라갈 거로 기대할 때 투자하셔야 된다는 거야. 가격에서 많이 먹을. 그러니까 이자 수익은 한국과 해칭하면 한국에 똑같아지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그러면은 내가 미국 가고자 한다는 거는 한국의 금리 내려서 가격 올라가는 것보다 미국의 금리 내려서 가격 올라가는 게 더 클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만 미국 가셔야 됩니다. 이론적으로. 그쵸? 그래서 조금 이제 환해증 얘기 좀 더 할게요. 그래서 제 밑에 용어가 있어요. There is no free lunch. 세상에 공짜 점심이 없다.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브라질이 지금 12% 주잖아요. 그럼 환해증에서 은행 예금처럼 12% 받아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리를 만들고 그 다리 설치 비용이 양과 금리 차이, 예금금리 차이만큼 발생하고 또 우리보다 금리 낮은 나라 가면 오히려 다리 설치하는 것만큼 우리가 프리미엄을 받아서 이론적으로 환해증을 하게 되면 어떤 나라를 투자하더라도 다 동일합니다. 이자 수익은. 도움되셨죠? 자, 그러면 아까 한국과 미국 얘기할게요. 국내 상장 채권 ETF, 미국 장기 채권 ETF 투자하시는 분들 많은 분 꼭 보십시오. 자, 아까 환해증 현재 코스트가 어떻게 돼요? 라고 저한테 물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현재 한국과 미국의 환해증 코스트는 여러분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국내 상장 미국 채권 ETF 해칭된 거, 예를 들면 라이즈, KB의 라이즈나 미래에셋의 타이거나 한투의 에이스나 또 뭐 있죠? 삼성의 코덱스를 투자하면서 여러분 보셨나요? 내가 미국 채권을 투자하는데 미국 장기 채권을 투자하는데 해칭 코스트가 얼마인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집 이 방송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환해증을 산정하는 방식은 제가 아까 러프하게는 양국 간의 금리 차이라고 했는데 금리가 수만 가지가 있잖아요. 1개월짜리 있고 1년짜리 있고 10년, 3년짜리인데 뭘 갖고 보셔야 되냐면 여기 있어요. 화면 보십시오. 3개월 금리를 양국 간의 3개월 금리를 가지고 환해증을 걸거든요. 그걸 보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제가 이번 주말에 불법 단말 가지고 했는데 여기가 미국의 국채금리 곡선이고요. 요 밑에 하단이 한국 국채금리 곡선입니다. 근데 밑에 보면 1M, 2M, 3M. 3M이라는 게 3개월이고요. 여기 보시면 1Y, 5Y 있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은 3개월 거. 그죠? 볼게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금융기관 친구들한테 안 물어보셔도 바로 알 수 있어요. 환해증 코스트를. 근데 아마 금융기관 친구 지점에 물어보셔도 바로 즉답이 안 나오실 겁니다. 왜냐면 잘 모르실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ETF 운용사도 이게 잘 공지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 채권투자학교에서 여러분과 같이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보세요. 현재 미국의 3개월 금리가 4.5잖아요.
그리고 한국 볼까요? 한국채 한번 볼까요? 예. 정확지 않지만 2.9 정도 되죠. 그럼 얼마죠? 4.9 빼기 2.9 얼마 차이만큼 얼마죠? 얼마죠? 1.6 정도 되죠. 즉 한 1.6 정도의 금리 차가 되는데 우리가 뭘 했죠? 한국에서 미국 채권 투자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금리 낮은 데서 금리 높은 데로 간다 했잖아요. 요 차이만큼이 우리가 프리미엄 받습니까? 아니면 비용 듭니까? 자문자답 해보시죠. 우리가 금리가 낮은 데에서 금리 높은 나라로 가잖아요. 근데 한해증 하면은 요 금리 차인 1.6%만큼의 비용이 듭니다. 연 1.6%의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되셨죠? 되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1.6% 정도의 비용 1.6%입니다. 금리 차가 1.6이고 실제 여기 비용은 한 1.6% 정도의 한국인 투자자가 국내 상장되어 있는 미국의 장기채권에 해지되어 있는 펀드를 투자를 하시면 비용이 1.6% 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습니까? 이렇게 된 걸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지금 제가 여기 보여드린 양국 간의 금리는 뭐냐면은 이거는 1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와 10년 만기 한국 국채금리의 대략적인 그림입니다. 그런데 요 금리 차와 해칭 코스트가 약간 다르죠. 요 금리 차는 1.4인데 해칭 코스트는 1.6이잖아요.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설명드렸죠? 3개월 물. 3개월 물 차이가 지금 1.6이라서 그렇다는 말씀을 방금 드렸어요. 그죠? 자,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을 투자를 하게 되면 1.6%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국 국채금리 4.2, 뭐 4.5로 합시다. 뭐 그렇게 언뜻 높아 보이지, 한국보다 더 높아 보이지만 결국 환해증 코스트를 감안하면 한국과 똔똔. 이해되셨죠? 똔똔. 그리고 제가 이제 자꾸 한국 채권을 얘기하니까 한국 채권 금리 낮은데 뭘 자꾸 추천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반대로 한번 볼게요. 반대로. 미국이 고금리 국가잖아요. 전 세계 글로벌 투자자 중심은 미국이거든요. 미국의 글로벌 투자자가 한국을 투자한다고 봅시다. 근데 지금 환율이 뭐 1300, 1400 근처 갔잖아요. 그럼 내가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화가 1300 내려가면 환차손 입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마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해증을 하고 한국을 투자하려고 할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반대로 고금리 국가에서 낮은 나라 금리로 금리를 투자하면서 환을 맞고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환율 프리미엄, 환해증 프리미엄이 무려 1.6%가 발생해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내국인은 한 3% 전후에 이자 수익만 챙기지만은 환해증한 미국 내지 글로벌 투자자는 환해증 프리미엄이 1.6%까지 더해서 거의 4% 후반 내지 5% 육박하는 이자 수익이 확정 수익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즉 그만큼 한국 채권의 투자가 매력적이라는 뜻입니다. 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미국 장기 채권 투자를 하면서 해칭된 걸 투자하면서 미국 이자 수익 높아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틀린 얘기입니다. 해칭된 상태에서는 한국 채권의 이자 수익과 미국 채권 이자 수익은 똑같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 단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가격 차이. 미국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크잖아요. 한국은 이렇게 밑에 깔려 내려가는 구조고. 그러면 여러분이 미국 채권을 만약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이 변동성 게임 하겠다. 쭉 금리가 쭉 내려가서 가격이 탁 올라가는 거를 투자한다고 하면 오케이. 미국 가십시오. 근데 이자가 높아서 미국 간다는 거는 반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한국과 미국 어떻게 봐야 되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채권, 미국 채권 ETF를 본다고 했을 때 이자 수익은 둘 다 무시하시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어느 쪽이 단기에 금리 많이 내릴 거고 중장기적으로 많이 내릴 거냐 이 관점에서 한국과 미국 채권을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미 다 답 드렸죠. 제가 가끔 가다가 제 유튜브를 보실 때 저 양반은 왜 어떨 때는 한국 채권 투자 또 어떤 미국 채권 투자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스탠스는 둘 다 좋습니다. 그런데 미국 채권은 좀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관점에서 변동성 크니까요. 점에서 접근하기를 바라고 한국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호흡해서 투자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제가 환해증이라는 메커니즘을 갖고 한국 채권과 미국 채권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설명드렸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